정관용의 시사본부. 이 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어제에 이어서 설 테마기획 3부작 마지막 3편입니다. 어제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1, 2부 함께 들으셨고, 오늘 마지막 시간 행복하세요 시간인데, 우리 삶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여러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분으로 오늘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이시죠. 한국가창학회의 회장도 맡고 계신 이호섭 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행복하세요의 이 초대 손님으로 이호섭 회장님을 모신 게 예. 최근에 문학박사 하겠다 하셨다고. 네.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예요? 고려 시가와 음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고려 소교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침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 정간보라고 하는 형태의 악보가 남아 있어서 네, 그 악보를 제가 해독을 해서 그래서 음악과 문학 양쪽 학제를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만든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 노령화 시대에 질병 예방하고 질병 치료하고 운동을 생활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른바 노래 운동을 전파하고 계시다고요? 예,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출생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지수는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큰 문제죠. 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이제 40년도쯤 되게 되면은 이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35% 정도에 육박한다. 그럼 뭐 단순 수치로 봐도 우리 후세대들은 자신의 소득 중에 3분의 1은 결국은 노인 부양에 이렇게 결국은 기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노인 인구들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야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있던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건강보험을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결국은 또 노인 혼자 계시다 보면은 독거 노인들이 또 쓸쓸하고 또 생활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없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래 교실에 나오시게 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또 좋은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가족이 이제 없는 분들이 가족을 또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로울 때,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뭐 마음이 좀 약해질 때 이럴 때 서로가 또 다독여주면서 사회 안전망까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도 또 노래하면서 보면은 이 심폐 운동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뭐 심호흡을 크게 할 수밖에 없고, 뭐 노래를 또 소리 지르다 보면 배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끝내줍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앞쪽만 근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 후면 해가지고 척추를 앞뒤에서 쫙쫙쫙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척추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코어 근육.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배웠거든요. 나이 들수록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연세가 드셔서 운동은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는데 힘이 들어서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노래 부르다 보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저절로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그냥 부릅니까? 박수도 치죠? 그렇죠. 박수 치면 또 그 혈액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어깨짓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죠. 지금 뭐 요즘은 날씨가 좀 그나마 포근해서 다행인데, 요 며칠간에 굉장히 좀 추웠었댔잖아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손발 끝에 절여가지고 차고, 이게 결국 모세혈관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노래 부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따뜻하게 다리미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피가 쫙쫙 뻗어나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도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또 함께 부르고 그러면 그만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노래라는 것은 사실 혼자서 이렇게 불러도 재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가 70억 년 역사가 됩니다만은 노래를 부르다가 신경질 냈다는 사람 한 번도 없거든요. 신경질 나던 사람도 혈압이 쭉 내려가고. 노래 부르다가 슬퍼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노래 부르다가 신경질을 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럴 수 있겠네. 같이 부르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 불러서 신경질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짜증이죠. 전문용어로 짜증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이
노래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이제 천수를 다 하고 자녀들이 입관을 시키려고 그러면 고이 들어가는데 예. 네, 우리 한국 민족은 자녀들이 입관을 시키려고 그러면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야들아 차스도 못 못해. 내 노래를 잘하니까 내 한국만 뽑고 갈게. 청춘을 돌려다 야들아 나 간다이 하고 스스로 그냥 입관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아니 실제로 옛날 우리 그 고구려 그 벽화 있잖아요 무용총 예. 거기에 보면은 장례를 치르는데 보면 악대가 있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망자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옛날 상례가 우리 관습이 예. 그렇거든요. 예. 그만큼 노래가 우리 생활에서는 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효섭 씨도 솔직히 이제 노년층 아니십니까? 연령대로 보시면. 아직은 좀 멀었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처음 소개하자마자 최근에 박사학위 따셨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가 이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다라는 그런 그 교육도 하고 다니신다. 네네. 그만큼 이게 평생 현역으로 공부도 계속 하시고 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행복하시고. 예, 노래 부른다는 게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때 또 잘하는 것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판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맨 노래를 부르세요. 호서봐. 너는 커서 판사해야 된대. 막 판사할 때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저는 용돈만 생기면 동네 레코드사 가서 판사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판사예요. 판사? 예.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아니라 레코드 판사는 판사.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제 저지가 아니라 바이 더 레코드.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법 쪽에 갔다면은 아마 가기도 어렵겠지만 제가 사실은 20회 21회 사법시험을 제가 응시를 또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다행히 떨어지셨군요. 아, 저 얼마나 천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 다행이라는 말씀을 참 섭섭하네요. 아니 그때 되셨으면요. 지금쯤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것도 스트레스 그렇지만. 받아가지고. 예. 저 혼자서 그렇게 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정의를 예. 저울로 다루듯이 딱 재야 되는 법원에서 법조계에서 볼 때 굉장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갔더라면은 법조계에 상당한 좀 이렇게 말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얘기 이제 생략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노래는 좋아하셨던 거죠. 학교 갔다 오면은 네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773번지 출신인데. 네.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네, 자 우리 그 떼약볕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들께 제가 위로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자가 부릅니다. 네, 선마을 선생님하고는 해당화 피고 지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켰는데도? 안 시켰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동네 타고난 어른들이 끼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는 노래를 한다, 뭐 가수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약간 딴따라라 그러면서 그렇죠. 상당히 좀 비하를 했었더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는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예. 아유 밀양댁이는 망했다. 저희 어머니 태코가 밀양댁인데 예. 저거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죠.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저 콩나물 장사만 하고 있으니 네. 저거 되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결국은 이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노래가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간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저 이상으로 잘난 사람이 없어 보였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또 저 주변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차긴 했지만 그래도 노래는 곧잘 한다 소리를 들으신 거죠? 뭐 굳이 제 입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뭐 주변에 의하면은 네, 저 이상으로 뭐 잘한다는 사람 못 봤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요즘은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작사 작곡까지 다 하시고 만능 음악인 방송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제가 작사 작곡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작곡은 중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께서 이 하모니카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네. 저희는 뭐 어려운 살림에 음악을 따로 배우고 또 악기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됐고 어느 날 그 삐리리 불다가 어떤 악상이 딱 떠오르는데 이거 작곡을 해놓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법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만든 것이 마치 저기 이제 옛날에 파피루스 같은 그런 저 혼자만의 기보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호로 혼자만 아는 방법으로 기호로 만들어서 그래서 악보를 기록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곡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을까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작사만큼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시인들의 작품도 보고 또 시만 가지고는 이게 작사가 안 되겠다. 좀 서사적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것도 또 영화나 읽고. 특히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대사 중에 사람의 왜 폐부를 팍 찔러대는 예. 진짜 감동스러운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제 노래 중에 다 함께 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예, 이 가사를 제가 가지고 곡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그게 거기 나와요? 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하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작곡하셔서 발표된 노래가 모두 몇 곡입니까? 올해 작년 12월 30일까지 발표된 게 묘하게도 993곡이었어요. 이제 7곡 남았습니다. 1000곡.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요즘 세대로는 이제 많은 편수인데 예전에 뭐 박시춘 선생님이나 박춘석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은 보통 뭐 3, 4천 곡이 발표가 됐으니 거기에 필적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도 야, 빅히트 친 노래들도 방금 이거 차차차도 그렇고 네. 참 많잖아요. 제가 만드는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러주시는 노래가 마주치는 눈빛이 네. 그리고 잠깐만 네 그리고 나는 알아요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참.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사랑의 불시착 뭐 그리고 네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아마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마침 지금 그 중에 딱 빼놓으신 게 있어서 예. 김연자가 부르는 10분 내로 그거는 잠깐 같이 듣겠습니다.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의 여자 언제나 멋진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여자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네, 프로그램 제목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정관용의 시사본부입니다. 김현자의 10분 내로 들으셨다고 다른 프로그램 듣고 있나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 명절이라 우리 이런 날을 가는 것이고 또 그냥 우리가 음악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노래들을 흥겹게 부르는 것이 고령화 시대 사회 건강 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1시 16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휘영 씨. 강소기업 2, 전연회비 해. 네, 교통정보센터가 연결이 안 되나요?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서휘영 씨. 연결일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우리 이호섭 씨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곡을 993곡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냥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면 바로 한 곡씩 나옵니까? 아니면 막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곡을 만들 때는 한번 테마가 쭉 떠오르게 되면은 끝까지 그냥 가야 예. 네, 저의 곡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간에 가다가 한번 멈칫했다 하면은 이거 내가 좀 인위적인 것 같다. 이래서 그냥 버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일필휘지형이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한 10분 안에 다 끝나는데. 10분이요? 예. 그렇게 쉬워요? 저는 이제 작사는 오래 걸립니다. 글쎄요. 예. 작사는 뭐 어차피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곡은 악상만 떠오르면 10분 안에 되더라.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처음 딱 피를 들자마자 끝까지 쫙 나간 노래가 바로 방금 들었던 10분 내로. 네, 말이 10분 내로지 사실 저는 그 1분 4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래도 뭐 제일 오래 걸려봤자 얼마 안 걸리겠네요. 한 10분 정도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쭉 잘 나가다가 거의 이제 마침표를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하는 무렵에 갑자기 꼬리가 안 나타나. 이래서 그러면 그냥 접어둔다. 예, 제 작곡 노트에는 어떤 애들은 앞에서 잘 나가다가 꼬리가 없는 애들, 어떤 애들은 또 앞이 없는 애들, 중간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 노령화 시대 질병 예방 치료, 운동 생활화, 사회 안전망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전국의 이 노래 강사들을 재교육하는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 그게 한국가창학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한국가창학회는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미래 세대에 네, 우리 음악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홀로 있는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우울한 분들을 블루 현상은 치료를 하고 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역시 음악으로 치료를 테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참 힘들다 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건 블랙 증상이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순화를 시켜서 건강한 그런 사회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지난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제 허가를 얻어서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노래 강사 선생님들의 노래를 가르치는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를 가르치는 역량뿐 아니라 그것이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각종 증상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참고 문헌도 우리가 요약해서 배포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의학적으로 실제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집약된 정보가 되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흩어다니다 보면은 그냥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정돈을 해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한국가창학회입니다. 그 전국의 노래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단체만 하더라도 인원수가 몇백 명이 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노래 교실도 굉장히 많고 요즘은 네.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거의 무료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왔을 때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다른 그 나라에 비해서 감염률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치명적인 그런 치사율이 낮았잖아요.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 정빙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호흡기 질환이었기 때문에 예. 노래 부르는 이 그 노래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또 노래방이 또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소에 호흡기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이 팬데믹에 많이 그래도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초 체력이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1시 21분 향해 가고요.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 6시간 40분 걸리겠습니다. 지금은 충청권에 정체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에서 반포까지는 총 70km가량이 정체인데 이 사이 비룡에서 신탄진 청주에서 옥산 정체가 가장 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몽탄 2터널과 또 고창분기점 일대로 속도 내기 어렵고요. 동군산에서 동서천까지 밀리고 지나서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부터도 속도 주춤한 모습이고요. 동해안에서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에서 둔내터널 사이 정체 심하고요. 또 이천에서 양재터널까지도 속도가 더딥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양양분기점에서 인제터널까지 총 18km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설 테마기획 3부작의 마지막 3편 행복하세요. 이 노래 부르면 또 함께 노래 부르면 정말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 한국가창학회 이호섭 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설 연휴라 이제 특별히 이런 시간도 마련하고 모신 건데 어릴 적 설 기억하면 이거 참 행복했다, 좋았다.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아쉽다, 없어져서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생각나는 게 저는 설빔. 옷 예. 새 옷 입는 거죠? 그렇죠. 뭐 항상 이제 우리 그때는 이 옷이 해지게 되면은 거기다 다른 헝겊을 대고 기워 입잖아요. 기워서 입고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설날이 되면은 이제 신발도 네 이렇게 고무신이긴 하지만은 네 새 신발을 사주고 그리고 또 새 옷도 이렇게 사서 입고 그걸 어머니께서 오일장에서 사 오시면은 그거 쳐다보다가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고 머리맡에다가 팍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모셔다가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입던 기억도 나고 저는 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이 귀성 행렬이 워낙에 그냥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그럼요.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마산 고속터미널까지 가니까 총 19시간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던 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완전 분들은 주차장이죠, 그냥. 아예 그냥 고속도로 위에다가 자판을 깔고 네. 거기다가 그냥 뭐 윷놀이 한다 뭐 놀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참 곤욕을 치르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뭐 알아서들 대충 하는데 이 여성들이 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한복을 입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복끼리 서로 이렇게 치마를 서로 맞잡고 해서 커튼을 쳐서 이랬던 일도 있고 하여튼 진 풍경이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그리고 또 친척을 뵈러 가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소중한 이 설 명절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색깔이 있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다시 18시간 걸리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노 땡큐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 고향이 의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의령에 이호섭 로가 있다고요? 예. 얼마 전에 제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참 부끄러워서 저는 우리 고향 의령군에서 그 도로명을 부여하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 아이고 그런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가 고사를 했는데도 군민들의 아마 총의가 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의령에 이호섭 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게 이병철 로, 이건희 로 등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병철, 이건희급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1조 기부왕으로 또 이종환로도 있고. 이종환로도 있고. 그래서 그 급이 되시게 된 계기가 네. 이호섭 가요제를 매년 여신다고 의령에서. 예. 이제 우리 고향이 좀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한 곳이긴 하지만 참 산수 좋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물이로부터 좀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고장인데 거기서 가수들이 그렇게 안 났어요. 옛날에 거기 뭐냐면 우럭 선생도 사실 이쪽 출신이거든요. 누구요? 우럭. 우르? 예, 우럭. 그렇죠. 고음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인데, 그래서 이런 음악의 전통이 있었던 곳인데 왜 이런 것이 명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 이제 대중가요계에 이호섭이가 났으니 그 이름을 따서 또 가요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4월 20일에 열리게 되는데 제 8회 대회가 개최됩니다. 혹시 그 이호섭 음악제를 그 가요제를 통해서 스타가 된 사람도 있나요? 요즘은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미스 트롯 3에 나오는 배아현 양이 제1회 대회 대상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군에 입대해서 곧 이제 제대하면 또 활동합니다만은 그 미스터 트롯의 또 남승민 군이 바로 제3회 대회 또 우승자고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또 미스 트롯 3에 또 나와서 정말 우리 그 고풍 어린 그런 노래 트로트를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정말 격찬을 받았던 또 그 최수연 양도 이번 제 7회 대회 또 우승자고요. 거기는 의령 출신들만 응모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국에서 다 오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다 오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단지 이제 대상을 받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저희가 군에서 음반도 제작을 해서 가수로서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령군의 이호섭 가요제 이처럼 그 군 단위에서 특정 이름을 딴 가요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저도 참 민망스러운 일인데 사실 이름을 딴 그런 가요제는 우리 가요계에 혁혁한 공로를 갖고 계시는 분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이제 따서 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것도 고사를 했는데 또 이것도 고향 분들의 또 총이라는 그런 뜻에 밀려서 하여간 잘하신 거예요. 고향 생각하며 만드신 작곡한 노래도 많죠? 예, 뭐 문희옥 씨의 만점이요 만점, 그다음에 또 내 고향 의령이라는 그런 노래도 만들었고요. 아예 내 고향 의령까지. 예,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의병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의병의 노래 뭐 이런 노래도 제가 만들어서 했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고향에 대한 그런 또 노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작곡가이시며 직접 노래 부른 가수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아티스트들 많은 그 가수들하고 협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같이 한 그 가수들 중에 제일 좀 호흡이 잘 맞는 가수랄까? 누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저는 이제 뭐 서른도 씨나 이자연 씨나 뭐 여러 강진 씨나 여러분들 뭐 김연자 씨 할 것 없이 여러 번 작품을 같이 뭐 호흡이 잘 맞다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거의 한 50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50년? 네. 제가 중학교 시절 때부터 하춘아 선생님. 중학생 시절에 어떻게 호흡을 맞춰요? 하춘아 박사님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제가 하춘화 선생 정말 10편 찐팬 다 했거든요. 중학생부터? 네. 그래가지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때는 왜 주간지 같은 데서 연예인 기사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하춘화 선생 이제 기사가 나면은 그 사진을 전부 오려서 제 공부방에다 다 덕지 붙어 놔가지고 우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은 방에 들어왔다. 어이구 세상에 이게 지금 내 공부방이 여기 무슨 귀신 나오겠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하춘화 선생 그때는 같이 호흡을 맞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호흡을 맞추신 거구나. 네, 저 혼자는 엄청난 호흡을 맞춘 거죠.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로 하춘화 선생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여보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우와.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저기 우리 정관영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호섭 선생님이 거기 나와 계시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하춘화 박사님. 선생님 반가워요. 하여튼 일 많으신 분들은 연휴 때도 일을 하시는 대단한 우리 이호섭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 정말 저는 고마운 것이 지금 한참 연예인 바쁠 시기가 바로 요 무렵이잖아요. 명절 때죠. 예, 그런데 지금 하춘화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네. 바로 연결이 됐군요. 그럼요. 세상에. 저기 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학생 때 이호섭 씨가 그렇게 혼자 좋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저하고 작품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저기 이렇게 열렬 팬이었는데 예.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한다는 게 뭐 꿈만 같다고. 맞아요. 너무 꿈만 같아서.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50주년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예. 우리 이호수 선생님께서 하춘화 50년 헌정곡을 들어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외길 춘화라는 노래인데 외길 춘화. 외길 춘화. 예. 제 이름을 따서요. 예. 근데 선생님이 그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작곡하실 때 있는 없는 성이 다 네. 해서 저를 위해서 작품을 써주셔서 예. 저야 제 주변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호섭 씨랑 만난 거는 언제로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년 전에 저기 왜 이제 왔어라는 노래가 약간 뭐라 그러나요? 이 브루스 리듬의 곡인데 예.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 선생님하고 나하고 잘 맞는구나. 그 이제 이후에 왔어? 듀엣도 같이 했어요. 네. 같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네, 휘뚜루마뚜루라는 듀엣도 같이 부르고. 네, 이제 뭐 그 뒤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선생님 요러요러한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맞춤형이군요, 맞춤형. 아, 예. 그래서 선생님은 예. 뭐 미리 곡을 써놓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써놓으면 좀 시대의 흐름에 뒤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그 순간순간에 그 아주 컨셉을 잘 따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잘 써주십니다. 노래 한 곡 작곡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요, 이게 또 10분밖에 안 걸리는 적도 있지만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작품이 안 나올 때가 있다고 해요. 예, 이제 10분 만에 쓰는 것도 있지만. 예, 한번 시작하면 10분 만에 쓰는데 시작할 때까지가 중요하고요. 예, 이게 또 이제 뭐냐면은 악상이 안 잡힐 때는 그 악상 하나 잡아낸다. 그 가만 보니까 그걸 고자질을 하실 걸 하셔야지 세상에. 참. 그동안에 그러면 이호섭 작곡가와 몇 곡 정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0곡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려진 곡도 있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기에 밑에 이렇게 깔린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곡들이 아까운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그 숨어 있는 곡들을 다시 되살려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100곡이라면 대단한 건데 우리 하춘화 선생님도 많은 작곡가랑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호섭 작곡가랑 사실 좀 제일 특별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세요?
아니 이호섭 선생님의 작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감히 선생님을 이렇게 평을 하자면 네. 음악의 스케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클래식한 거, 댄스고 이제 오늘 제 노래가 이제 우리 정 선생님 프로그램에 한 곡 예.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또 들어보시면 이미 아까 강원도 아리랑 나갔어요.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이번에 한 건데요. 예.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음악성이 이건 정말 세계적인 명곡이 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지금 영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 녹음을 하려고. 이거 조금 이따 소개할 거니까 좀 아껴두시고. 그 정도로 뭐 댄스부터 트롯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또 다양해요. 그렇죠, 뭐 그렇죠. 댄스 가수, 아이돌 가수, 뭐 트로트 가수, 클래식 가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사단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왜 그 시대에 또 최고의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거는 딴 거 없습니다. 히트곡을 많이 내시는 분이 그 시대의 최고의 작곡가인데 우리 이호섭 선생님, 뭐 또 박성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금 최고의 작곡가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왕 두 분이 함께 지금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하니까 같이 부르셨던 휘뚜루마뚜루 있잖아요. 네네. 조금만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우리 정말요? 이호섭 씨가 시작해 보시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조금만. 왜냐하면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출연료는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선생님. 예. 정 선생님한테 나중에 우리가 밥을 얻어 먹기로. 물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그 전조 앞에 부분 있죠. 선생님 제가 그 앞부분을 할게요. 자 시작. 휘뚜루마뚜루 예. 휘뚜루마뚜루 예. 휘뚜루마뚜루 뭐죠? 갑자기 아니 사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찾아 휘뚜루마뚜루 왕랑 말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잡고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하춘화 선생님. 네네. 그 최근에 발표된 하춘화 하유나의 엄마의 딸이라는 곡. 엄마와 딸이라는 곡 들어볼 건데 하유나 씨가 누구예요?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노래하는 DNA를 받은 애가 하나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의 딸의 딸이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호칭을 불러준 그 조카 손녀가 되죠. 우리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걔밖에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활동하는데요, 하유나 양은? 지금 미국에서 뮤지컬 배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비슷한 게 얼굴도 뭐 닮았다고 하지만 6살 때 뮤지컬 회사에 전속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뮤지컬도 했을 거고 또 마틸다라는 유명한 뮤지컬의 주인공 역도 하고요. 지금 현재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인데도 얼마나 똘똘하고 음악성이 뛰어나면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식 행사에 미국 국가를 이 친구가 다 부른대요. 그래요? 대표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손녀 딸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요. 무슨 가짜 뉴스요? 뭐 어디 숨겨놓은 딸인 뭐 이렇게. 제목이 엄마와 딸이 되나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영어로 버전으로 그 미국에서 발표하려고 지금 또 하고 계시다. 지금 번역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요거 우리 함께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춘화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설 인사.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 국군이 창창해서 첫째는 국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우리들 다 일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또 우리가 강국이 되니까 우리 또 정관영 선생님 시사 프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들으실 이 노래는 이제 하춘아 박사님이 직접 작사를 하셨어요. 오. 네. 그리고 제가 작곡하고 편곡을 제가 이제 담당을 예.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춘아 하유나의 엄마와 딸 듣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깝던 우리 아가 사랑스런 나의 딸아 난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새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넌 세상에 조금만 더 배웠으면 생각했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엄마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엄마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사랑해 네, 하춘화 작사, 이호섭 작곡, 하춘화, 하유나 함께 부른 엄마와 딸. 이 곡은 전혀 트롯이 아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팝 장르의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이처럼 요즘은 이 우리 가요의 세계화에도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KBS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특히 한민족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동포 노래자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1994년도부터 이제 구 CIS 그러니까 이제 소련 연방에 같이 소속됐던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라든지 또 뭐 사할린 또 연해주 이렇게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방송이 그때 1990년대 초반이면 아직까지 그쪽에 다 들어가지 못할 당시인데도 우리 KBS 방송국이 그때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뭐 전국 노래자랑이나 그리고 또 가요 무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테이프이 그쪽에 다 이렇게 더 반입이 돼서 정말 우리 고려인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그 노래를 듣고 막 울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가요가 우리 고려인들한테는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공개방송을 그쪽에 제가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진행하러 다녔잖아요. 요즘 들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뭐냐면 현지인들이 우리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부르고? 예, 잘 부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KBS 월드가 그쪽에서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요. 한날은 제가 저녁에 어떤 이 클럽에 식사를 이제 할 겸 해서 우리 그 공연단이 같이 갔는데 거기서 우리 가요 막 칠갑산이니 뭐 노세 젊어서노라 이런 노래들을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5인조 밴드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공연단이 왔다고 일부러 저렇게 이제 뭐 대우를 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 그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이런 걸 보고 빨리 BTS나 그리고 레드벨벳 같은 이런 우리의 이제 국제적인 스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가서 뭐 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 BTS가 아미 여러분 그쪽에 있는 나라의 이제 팬 여러분한테 인사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바로 한국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문화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도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구조가 돼야 되고 알겠어요.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그런 기초를 닦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늦깎이로 학위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 세계의 어떤 민족이든 간에 결국 모든 민속 음악 다시 말해서 민요는 전부 오음계예요. 우리나라 민요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공통적인 그런 음악적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음계로 가지고 만들어 있는 노래는 어떤 지구상 어떤 곳에 가도 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먹혀요. 먹힌다 소위. 전문용어로. 왜냐하면 우리 민요하고 같네. 많이 어디선가 뭐 뼈에서부터 뿌리까지 이렇게 쫙 들어본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기시 현상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얼마 전 저희 시사본부 특집으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 초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열렬 팬이 되고 그 어머니도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 이렇게 가면 우리 한국어 문화원이 있잖아요. 한국말 배우는 현지 그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강을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면은 우리 한국 가요 특히 트로트는 조금 좀 이제 템포가 좀 느리니까 말을 배우기 쉽잖아요. 노래까지 배우면서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해주면 이 속에 이렇게 은유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금방 이해를 하기 쉽더라고요. 작곡가이면서 가수이면서 지금은 한국 가창학계도 이끌고 계시지만 방송 활동도 참 다양하게 해오셨잖아요. 일종의 방송인적인 그냥 노래 부르러 작곡가로 가수로 출연한 게 아니라 방송인적인 역할로 방송과 인연이 되기 시작한 건 뭐 어느 시절에 어떤 프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원래 시작은 이제 SBS로 제가 방송 데뷔를 했었는데요. 91년도쯤 해서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이제 가요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우리 가요계가 힙합 댄스로 다 재편이 되버리고 그리고 방송에서조차도 트로트는 아예 안 나오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르가 강세를 부리는 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가요계도 10년 주기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장르가 10년 동안 유행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장르로 바뀐다. 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너무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저라도 이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제가 달디단 밥을 얻어만 먹었지 뭐 하나 역할을 한 게 없었는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참 이 띠아뼈 밑에서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멘트하고 노래하고 했던 이 멘트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 이걸 가지고 방송에서 내가 트로트를 얘기하자. 나가는 김에 재밌어야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작곡가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엄숙하고 고식적이었었어요.
저는 거의 개그맨에 육박할 정도로 막 웃겼죠. 지금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가볍다. 작곡가가 뭐 그러냐. 그래가지고 가요계에서 네, 우리 선배님들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하마터면은 제가 보따리 싸질러지고 제가 이민 갈 뻔했어요. 그런데 꿋꿋이 재미가 없으면은 안 들을 것이다. 재미있어야 한다. 그래 내가 망가지더라도 우리 장르의 음악이 일단 소통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징검다리가 내가 돼야 된다 했었는데 그 방송을 우리 KBS에 또 계시던 PD 선생님이 듣고 이리 와서 우리하고 같이 방송해보자. 네, 이래서 KBS로 건너왔는데 여기서 이제 코너를 하다가 그게 인기가 좋아서 KBS 2라디오에 97년도에 이호섭 임수민의 희망가요라는 프로그램을 MC로 하시고 MC로 이제 시작해서 11년 동안 진행을 또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TV 프로그램의 패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죠? 예, 제가 아마 최연소 심사위원이었을 테니까 거의 심사위원도 30년 정도 좀 했고요. 와, 3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송혜 선생님하고는 워낙 막역한 사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씩 몸이 안 좋았을 때 제가 대타로 MC로 하다가 이제 작곡하셨을 때는 그 임수민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제 대신 진행하다고. 또 눈물 흘리시네. 참 송혜 선생님 생각나셔서. 워낙 약주도 좋아하셨지만 저도 참 한잔 잘하거든요. 그런데 청이 워낙 들으니까 그렇죠. 참 30년 세월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자, 오늘 설날 테마기획 3부작 마지막 행복하세요 시간에 노래 부르고 살면 또 함께 노래 부르고 살면 참 행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진지하게 작곡가 이호섭이 생각하는 행복론 한번 들어봅시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 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취득을 하지 않았는데 항상 걸어 다니면서 네, 이렇게 늘 긍정적인 생각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걸 것. 네. 이렇게 하면 운동하죠. 그다음에 잘 긍정적인 자기 마인드를 갖게 되죠. 그러면 특히 마지막 하나 이제 노래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노래하면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건강도 생기고 웃음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세상이 생깁니다. 얻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표정이 환해지셨어. 네, 맞아요. 지금 무지하게 행복하시죠? 저는요. 저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늘 판사 되셨어 봐요. 그럼요. 네. 그쪽에도 제가 참 정말 문제덩어리. 네. 저 자신도 아마 어두운 그런 길을 걸었을 거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또 운동하고 많이 걸어다니고 긍정적 생각하고. 근데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욕심 덜 부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작은 집에서 태어나서 큰 집으로 이제 큰어머니한테 혼자 계시는 큰어머니한테 양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큰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보도연맹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연좌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사법시험을 제가 응시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그거를 딱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원천적으로 공무 담임권도 박탈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데 가려면 또 신원주의를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육체노동이나 아니면 뭐 장사 개인 장사를 하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법정 무능력자가 좀 거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마음에 79년도에 제가 한번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바보같이 죽으려고 했던가. 죽을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은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이 뭐 있는가.
그때부터 제 얼굴에 수심이나 근심이나 그리고 화나고 짜증스러운 표정은 아예 안 나타나고요. 네. 항상 이렇게 웃게 되는 다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항상 웃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런 걸 겪은 분들의 경험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 이왕이면 웃으면서 남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 원망하는 만큼 자기 병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온 국민 건강 비법 노래 함께 부르기 전파하러 다니시는 방송인 겸 작곡가 이호섭 씨 모시고 설 테마기획 3부작 마지막 행복하세요 보내드렸습니다.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 왕성한 활동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노래 많이 불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수 이호섭의 사랑하는 당신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